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식 클래스에서 오늘 함께 할 송진 전문가님, 그 4월 한 달 동안 전력 섹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이제 주셨던 종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산일전기와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을 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우리가 최초에 3주 정도 전에 공략을 하고 지금 90% 넘는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매일같이 신고가 경신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LS 그룹주들이 뭐 급등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식 클래스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력 섹터를 계속 간다라고 보실지, 새로운 5월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또 수익을 내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송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종목들이 너무 잘 가가지고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산일전기랑 LS 에코에너지 진짜 잘 가거든요. 네네. 소감 한마디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섹터였고 어찌됐든 간에 이 AI라고 하는 산업에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만 좀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섹터들에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쉬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주를 내가 지금 보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AI와 관련돼서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시청 끝까지 하셔가지고 그 종목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산일전기와 LS 에코에너지를 뛰어넘을 만한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시 후에 일단 전력이다 이런 내용들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뷰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종목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일단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5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의 첫 주말이고 4월의 시작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5월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합니다. 4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4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우리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었지만은 자, 우리 이 시장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자, 인간은 원래 좀 이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성 같은 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또한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보시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가 휴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개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에 또 5월 5일 어린이날 또 퐁당퐁당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의 일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면서 좀 시장 자체는 월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좀 목요일에 약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1.90% 그리고 장중 최고치 경신 후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간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0.95% 좀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한 이번 주는 좀 매도 우위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5월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좀 이제 유가 부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탄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은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그린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별것도 아닌 일에 가지고 또 급락이 나온다던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휴 앞두고 이 유가 부담 속에서 증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 유가가 그러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인가?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랍에미리트라는
중동의 국가 UAE죠. UAE라는 국가가 이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오펙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탈퇴가 되었는데 이 영향이 유가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1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유가 상황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는 방향성이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자, 이 유가라는 게 여러분들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물가죠, 물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물가가 둔화가 된다.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AE의 오펙 탈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요, 오펙 내에서는 한 3위 정도 되는 원유 생산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오펙을 탈퇴하게 된 이유가 자, 자유롭게 원유를 증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원유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하루에 50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오펙이라는 기구 자체에서는 커터제를 도입을 해서 UAE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배럴 전후로 생산량을 제한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원유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에너지 자원이기는 하지만은 자, 이번에 여러 국가에서도 이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느꼈을 겁니다. 석유라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체 에너지 자원 쪽으로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블룸버그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원유 수요의 피크가 2030년도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합니다. 자, 2030년도 이후부터는 원유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그 대신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들이 육성이 되는 흐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자, 원유라는 건 여러분들 땅에 묻혀 있는데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죠. 근데 2030년도에 이 원유 수요가 피크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 산유국 입장에서는 2030년도가 되기 전에 땅에 있는 원유를 빠르게 뽑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아버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라던가 이런 곳에 이미 금융 도시를 설계를 하면서 자, 석유라는 수요가 끊길 때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이미 육성을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좀 석유를 증산을 해서 빨리 팔아가지고 재고를 빨리 털어가지고 자,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 이 오펙에서 계속해서 이 커터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원유 생산을 제한을 시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펙 탈퇴가 의미하는 거는 자, 아랍에미리트가 자, 원하는 대로 원유를 뽑아서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장기적으로는 유가 완화에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봉쇄가 되어 있는 밖에 이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아랍에미리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 당장의 유가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은 아랍에미리트가 이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랑도 관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원유 공급 확대로 유가 하락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4월에 들어서 반도체, 전력, 조선 강조드리면서 특히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자,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 블룸에너지와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 자, 15만 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모아두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3주 정도 방송 이후에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 플러스 90% 급등하면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내내 히든주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AI 산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반도체는 자, 이번에도 역대 수출을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 AI의 필수적인 전력 관련주들은
자, 현재 LS에너지도 이러한 삼각 수렴 형태를 작년 1월부터 유지를 해왔다. 자, 전력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호황일 것인데 이 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응축된 구간에서 발산을 하면서 엄청난 폭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LS에너지도 43,000원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116%까지 초급등이 나왔죠. 초급등이 나왔어요.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 랠리를 현재 이어가고 있죠.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로 제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원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동박 관련주로 2차 전지랑도 좀 엮여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자, 실제로는 현재 이 두산과 엔비디아 연합체에서 필요한 이 CCL 기판에 들어가는 회로박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되고, 이 반도체에서의 엄청난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달에 엄청난 폭등세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3주 정도 보유해서 80%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이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격 매수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자, 이런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면요, 자, 일주일만 해도 이러한 엄청난 성과들이 계속해서 붙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목을 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실제로 이제 3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조선업이고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FLNG 플랜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 슈퍼사이클의 현재 미국과의 그 마스가 협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가 상승의 축매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결국에 이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부유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나리오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실제로 오픈 AI와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 협약을 맺었었다. 그래서 이런 AI와 조선이 만나는 초강력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태양광 기업인데, 태양광과 AI, 자, 뭐죠? 우주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낸다라는 얘기 때문에, 자, 단기간에 111%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 이 저항 라인을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자, 눌림목 기다려보자라고 32,500원 부분까지 한번 눌림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주에 이러한 눌림세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자, 이 추세선, 돌파를 했던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자,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서, 자, 5월 달에 1호 프로젝트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미국 루지애나 주에 있는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한미협력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 주요 참여사를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맡는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2월 달, 3월 달에 뉴스가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5월 달에 요게 이제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중공업은 다시 한번 초급 등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캔들로 봤을 때요, 저는 좀 주식을 볼 때, 자, 일봉, 분봉 이런 것들 참고하지만은, 자, 월봉 추세를 봅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부근이 저항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36,000원 부근을 장전에
찍고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36,000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최소 우리 단기 목표 41,000원에서 지금 가격 대비 또 추가 3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1,350원 2007년도에 썼던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 랠리 종목에 우리 포트에 딱 편성이 되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계속해서 공략을 했던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에너지, LIG 넥스온, S&T 에너지 등등 계속해서 공략드렸던 종목들이 자 모두 신고가 경신 랠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게시글을 올려드릴 겁니다. 게시글 올려드리면서 자, 종목들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요. 자,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거의 2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게시글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종목들 다 대응 전략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 공략 신호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R코드 한번 뜰 건데요. 자, 그때 한번 제가 입장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엄청난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QR코드 떴네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자, 이 QR코드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은 자, 링크 열립니다. 그래서 링크 손가락으로 한번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 받아볼 수 있는 소통방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성 DS 또한 자, 최초 공략 기간 2주 소요가 됐고요. 자, 상승률 50% 급등세 보여주면서 역사상 신고가 경신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 실제 시장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또 그날 시황이라던가 테마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단타까지 우리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 하루 만에 25%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넥스틀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공략주로 나가서 당일 상한가에 안착을 시켜드리면서 플러스 27% 상승세를 먹었었다. 자, 세명전기, 대원전선, 자, 전력주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단기적으로 테마주들도 이러한 테마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 특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110%나 일주일 만에 110%나 상승하는 상승세를 먹었던 이 단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내시면서 우리가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투트랙 전략으로 단타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자, 수익 챙긴 수익금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 저점에서 눌림목 공략 저와 함께 해 가신다라고 하면은 자, 단기적으로도 수익 내면서 자, 크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충분히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첫째 주 시장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이 셀인 메이라고 하죠. 자, 5월에는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자, 높아진 불확실성. 자, 물론 이제 주말간 또 토요일, 일요일간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휴전 간의 협상 소식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음봉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5일선에 이탈 없이 5일선에 살짝 걸려 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전 고점이죠. 전쟁 전 2월 27일에 썼던 이 고점 라인이죠. 자, 6,250포인트까지의 단기 조정 흐름은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6,000포인트 지지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에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조정이 조금 왔을 때, 조정이 눌림이 왔을 때, 자, 이런 데에서 자,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들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떨어지면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조정 시에는 자,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샌디스크라고 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자, 반도체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출,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요, 여러분들 또 수출을 또 역대치로 또 끌어올리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반도체는 역대급 호황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및 소부장 관련주들은 자,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제 테마 순환을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 통신, 로봇,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히든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5월 신고가 초급등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종목 5월 달에 신고가 경신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올해 1월 말 고점을 썼고요. 자, 52주 고점을 썼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자, 바닥을 잡으면서 자, 기간 조정 또한 이쁘게 지금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장대 양봉 출현하면서 기간 조정 받았던 고점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돌려 세워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근데 이 자리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이 주봉과도 비슷합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또한 여기서 저항 맞고 쭉 가격 조정이 왔었고요. 그리고 자, 이 하단 박스 내에서 기간 조정 받고 있던 자리에서 자,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하나 뽑혔었습니다. 장대 양봉 뽑히고 다시 한번 이 돌파한 자리 지지받고 나서 이러한 초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 양봉 2개 정도는 5월 달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6글자입니다. 6글자 종목, 이 로봇에 이제 우리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급등 후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종목들, 자, 통신, 로봇, 바이오 이제 계속해서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건데요. 종목명 공개에 앞서가지고 입장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5월에 신고가 초급등 후보주입니다. 이름은 6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로봇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입니다.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R코드만 여러분들 스캔하시면 누구든지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 지금 5월에 신고가를 만들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후보 종목입니다. 6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차트 다 저희가 말씀드렸고 종목명만 받아가시면 되겠죠. 지금 TV에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 켠 핸드폰을 지금 TV 앞에 잠깐 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요. 링크 클릭해 주시고 그 M밴드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종목명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 종목들, 내용들 모두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 안에 꼭 입장해 주시고요. 6글자의 이름을 가진 5월의 신고가 초급등 후보주입니다. 종목의 종목명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M밴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은 저희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의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송진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시간 안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M밴드 들어오셔서 종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오늘의 종목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4월에는 전력기기 또 전력 관련된 종목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셨는데 5월에는 이제 신고가가 로봇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6글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이 종목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유튜브에 푸르른 나무님, 송진 전문가님 종목은 찐임,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랄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떠세요? 찐이라고. 제 이름대로 찐이죠 정말로 종목. 예. 진짜 정말 잘 가니까. 네. 본인만 알고 싶은 맛집 같다고 또 하셨어요. 네네. 근데 맛집은 또 다 같이 알아야 더 좋잖아요. 다 같이 알아야지 또 그 맛집도 계속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종목도 굉장히 또 기대된다고 하시거든요. 귀 쫑긋하고 들으신대요. 네. 예, 좋은 종목들 내용도 저희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4월에 전력 섹터로 굉장히 큰 또 상승세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 받아내는 또 잡아내는 방법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일단 뭐 댓글을 보니까 뭐 고수가 아니면 숫자 없는 로봇 바이오 건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장이에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기업의 전망치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 주가가 선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고 히든주 두산 로보틱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 에너지, LIG 넥스원 다들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드렸고요. LS 에코 에너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전력주들 중에서 제일 안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아직도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변곡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 변곡점을.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 댓글 다신 분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장하는 업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업황이어야.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자, 이번 분기가 그 기업의 역사상 피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2분기부터 업황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자, 그런 기업들은 고점을 만들고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업황이어야 한다. 반도체, 전력, 조선 다 성장하고 있는 업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성장하는 기업이어야지 간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자, 성장세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시장이 관심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장이 관심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사가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에 영화도 흥행을 하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자, 나만 알고 나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봤자 이런 서사라던가 스토리들이 대중들이,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주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주가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분석을 잘해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손실 볼 일이 없다. 크게 손실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전기, 자, 올해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해성 DS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드렸는데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당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기를 방송에서 막 공략하라고 추천 나갔던 전문가는 저밖에 없었어요. 왜 이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지금도 신고가 경신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아까 전에 세 가지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자, 성장하는 업황이어야 할 것. AI 반도체 칩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 기판이라는 거에서도 자, 이전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었는데 자, 이 기판 수요에 우리가 주목을 한 이유가 자, 기판이라는 건 여러분들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용성. 범용성이 뭐죠, 여러분들? 자,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건 이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라는 거죠. 향후. 앞으로. 자, 작년 8월, 9월로 돌아가면은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막 형성되고 있을 때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시점에서 이 변곡점이 생긴 기업을 찾아야지만 여러분들이 100%, 200% 가는 종목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좋아하는 결국에 스토리죠. 자,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 스토리는 결국에 이 AI 전성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 AI 전성 시대. AI가 묻으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23년도에 6,600억까지 반토막이 나섰다. 반토막이 나섰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를 지나면서도 크게 성장세를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반도체보다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부터 자 9천억까지 한번 영업이익이 점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 26년도 1조 4천억, 27년도에는 2조를 벌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28년도에는 이게 2조 5천억까지 계속 5천억씩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이 6천억 당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하락을 찍을 때 21년도 코로나 시기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 6천억, 7천억 벌 때는 계속해서 지켜주던 자리가 이 10만 원 라인이었다. 10만 원 라인.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0만 원 부근이 바닥이구나. 업황이 돌려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은 안 빠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변곡점 추세. 자, 21년도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 그리고 최근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여기 고점. 자, 이 라인,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신호가 작년 8월, 9월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왜? 삼성전기가 작년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에 이 종목을 추천을 나갔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기준 81만 원에서 더 올랐어요. 87만 원까지 또 신고가를 썼어요. 그래서 480% 가까운 상승세가 또 나왔다. 자, 5.4배 가까운 상승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LIG 넥스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날 고점, LIG 넥스원, 이날 고점, 여기 고점. 계속해서 추세의 저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가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했던 당시였어요. 자,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 근데 저는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실적을 끝으로 이 기업은 26년도, 27년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고 3월에 엄청난 대박이 터졌죠. 이 종목.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도 변경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자,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차피 거기서 미사일이라던가 다 썼잖아요. 자,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부 물량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18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공략가 대비 148%나 상승세가 나왔었고, 자, 올해 우리의 첫 황제주가 됐습니다. 황제주 뭐죠? 자, 100만 원 돌파하는 거죠. 자, 첫 황제주가 이 LIG 넥스원이다. 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공략드렸던 이 HPSP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변곡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저항을 맞던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2월 13일에 고점을 썼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중요한 변곡점 라인을 하방 돌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파를 못하죠. 돌파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상승세가 나왔고 현재 이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 자, 해성 DS 같은 반도체 기판주랑도 같이 보면은 자, 어느 정도 흐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한 라인에서 바닥을 잡고 크게 상승세가 나왔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키다가 하락세가 나오고 자, 이 지지를 받았던 검정색 라인을 하방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바닥을 기었죠. 바닥을 기었다.
자, HPSP가 바닥을 기는 시점과 동일했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고 돌파가 나온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안 밀려요. 절대 안 떨어진다. 왜? 앞으로 돈을 더 벌 건데요. 자, 해성 DS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는 좋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번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종목도 이 기업도 돈을 벌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로 매수세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HPSP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러한 추세를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돌파가 나왔고 자, 20주선까지 지지를 받고 올라섰기 때문에 자, 이번에 5월 달에 신고가 2월 13일 63,900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기대가 되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도 25% 이상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미세화 시대의 핵심 장비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독점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필수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인 반도체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자, 날개 피고 날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특히 여러분들 높은 마진입니다. 높은 마진. 자,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마진이 거의 500억입니다. 50%나 마진이 남아요. 그래서 이 높은 마진과 안정적인 수준, 뭐죠?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자, 25년도에도 이 영업이익이 1,000억을 못 넘겼었는데, 자, 26년도에 1,200억, 자, 내년도에는 1,700억, 그리고 28년도에는 2,00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근데 주가는 현재 어디다? 아직도 바닥에서 막 이제 올라온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4월 27일 고점 충분히 5월 달에 돌파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고, 자, 1차적으로 이 55,000원까지 눌림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2차 47,000원까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다. 47,000원까지 분할 매직 관점으로 5월 달에 잘 매수해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든주, 로봇 히든주죠. 자, 로봇 히든주의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 흐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곡점은 여기예요. 자, 여기 저항, 그리고 저항마였던 자리를 돌파했죠. 돌파하고 아까 전에 일봉으로 보여줬던 바닥권, 박스 횡보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곡점 돌파가 나오고 변곡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우리 안전하게 좀 매수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차적으로는 한 40% 정도 상승세 보여준다고 하면은 자, 52주 신고가 경신 5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2차로는 60% 상승세 나온다고 하면은 자, 역사상 신고가 경신 랠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매매하실 분들은 엠밴드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종목들,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명이 함께하는 엠밴드 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QR코드 한 번 더 뜰 건데요. 자, QR코드 떴네요. 자, 핸드폰 어플로, 카메라 어플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달 새로 시작하게 되는 시장, 저와 함께 매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오늘 공략 드린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략 다 잡아 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LS 에코노에너지 116%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다 팔아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요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현재 엠밴드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먹고 있어요. 요거 다 먹고 있다. 팔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50% 단기적으로
급등세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꼭 한번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 공략주들도 안전한 자리에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내셔서 저와 함께 또 이런 종목들 매집 관점으로 주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로봇 말씀드렸고 통신, 바이오 남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종목이 이건 것 같다 또 추측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 통해서 엠밴드로 입장하시면 종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글자입니다. 5월에 신고가로 가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로봇 관련된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립니다. QR코드 여러분들이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 켠 핸드폰에 지금 TV에 나가는 QR코드 앞에 잠깐 대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 하나 뜨실 겁니다. 그 영어로 된 주소 나오실 텐데 그 클릭해 주시고 엠밴드로 바로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6글자의 로봇 관련된 종목 5월의 신고가 초급등 후보주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다 말씀드렸고 어떤 섹터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종목명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엠밴드 바로 들어와 주세요. 방송 시간이 이제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안에만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방송 끝나면 종목 못 받아가시거든요. 빨리 들어오셔서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아래 방법 통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6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고 역사상 신고가의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5월에는 이제 로봇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4월에는 전력 섹터로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셨죠. 3일 전기 같은 종목들이 많이 또 올라갔는데 5월에는 로봇 그 안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최대한 빨리 방송 시간 안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안에서 저희가 또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열어볼까요? 자, 이제 바이오랑 통신 우리 다시 한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좀 많이 눈물이 날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주도 섹터들이 엄청나게 가는 상황에서도 이 바이오가 진짜 정말 최악의 지금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5월달, 6월달을 지나는 시점에서 초급등세가 한번 순환이 돌아온다. 그 이유가 이 4월 말부터 시작되는 5월까지 이어지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요 이벤트 일정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요. 자, D&D 파마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자, 이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5월달 유럽 간학회를 통해서 최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자, 이미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유럽 간학회 직후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호재 이슈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 성사시에 잭팟, 빅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가치 2배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자, 예전에는 기술 이전이 하나 되면은 1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줬었어요. 근데 현재 코스피가 자, 저점 대비해서 3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자, 1조 너무 싸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가 3배 올랐으니 자, 3조까지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D&D 파마텍 이제 곧 있으면은 하나 우리가 터트려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24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박스권 채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개인들을 완전 그냥 계속해서 털어먹고 있죠.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D&D 파마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 종목의 변곡점을 여기로 보고 있고요. 자, 돌파를 하고 시간을 거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채널의 하단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차 65,000원, 2차 6만 원 조정 눌림에서 우리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5,000원입니다. 95,000원 돌파 시에는 조정의 종결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갈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95,000원 돌파 시에 돌파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단기 급등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로는 신고가까지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는 기술 이전 시 아까 전에 밸류에이션 포함시켜서 100% 이상의 수익률도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통신 관련주인데요. 통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통신하면 원래 송신이었죠. 자, KMW 가지고 왔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 6월 2일 미 연방통신위원회 주파수 경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통신은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처럼 AI 인프라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는 통신 장비주의 재평가의 원년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26년도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28년도까지는 무려 10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이 통신 장비주, 특히 KMW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KMW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계속해서 돌파 못하다가 돌파가 나왔는데, 변곡점 돌파가 나왔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통신하면 송신, 솔리드도 150% 급등 이번 연도 초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통신주들 제가 계속해서 또 수익을 내가고 있거든요. 인텔리안테크 또한 이 자리 박스 저 밑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미친 상승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KMW 마찬가지로 이 자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25,000원 이하 하락 시 적극 비중 확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 41,000원 부근까지 65% 초단기 급등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히든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만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국내 유일 감속기 국산화 일체형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로봇, 반도체, 방산, 모빌리티로 사업 기반이 탄탄하다. 그리고 증권가가 26년도 전망인데요. 매출이 이제 100억 원대 중반까지 성장을 할 것이고, 영업 적자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다. 혹은 성장 가능성,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조정해서 눌림에서 딱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바라볼 수 있는 40% 단기 수익, 그리고 2차는 60%까지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끝나기 전에 N밴드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가 오늘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5월에 신고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한 번 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로봇주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QR코드 밑에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여기 화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해 주시고 N밴드 들어오시면 로봇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신고가 초급등 후보주입니다. 6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댓글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다, 나우 로보틱스다 여러 가지의 또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송 끝나면 QR코드 닫히니까 마지막으로 입장하셔서 종목 무료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주가 이 종목 어떤 또 흐름을 갈지 기대해 보시면서 송진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식 클래스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